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헬기 착륙장 공사하는 것을 일반 기자들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공개를 했습니다. 헬기 착륙장을 공개하는 게 주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자들한테 질문 받는 척하면서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게 목적이었을까요? 저희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했던 여러 가지 질문 답변들이 있었으나 그중에 저희한테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57개의 강력한, 그것도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건설 중인 헬리콥터 착륙장을 둘러보던 중에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김정은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우리에게 똑똑한 대통령이 있는 한 그는 잘 지낼 것이다. 괜찮다. 그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쪽에 있는 한 기자, 하늘색 옷을 입은 이 여기자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정은과 지금 편지를 주고받고 있느냐?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김정은과 지금 편지를 주고받고 있느냐? 이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통을 하고 있긴 합니다. 분명히 김정은과 대화를 하고 있긴 한데 편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화통화를 하는 것인지 화상통화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와 잘 지낸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은 김정은과의 대화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얽히는 3자 협력 관계를 완성시키지 못하게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요소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시진핑과 가깝게 지내는 것, 푸틴에 대해서도 가깝게 지내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서 가깝다, 그와 잘 지낸다라는 이야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표현들과 항상 따라가는 표현이 뭐냐면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존중한다라는 표현.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인정해 줄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중국의 리더, 너는 러시아의 리더, 너는 북한의 리더, 나는 미국의 리더. 인정해 줄게. 내가 너 인정해 줄 테니까 너도 나 인정하는 거야.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준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두 가지 의미를 크게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인정 안 해주는 놈하고는 말 섞기 싫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얘기하겠다라는 겁니다. 대화할 수 있다.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담는 겁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요구받은 것에 대해서 반박도 할 수 있고 대화라는 것은 될수록 좋은 거죠. 어쨌든 대화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대화라는 것이 너하고 나하고 한 편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협상을 할 수 있는 상대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라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의미 두 번째가 뭐냐면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질서가. 넘버 2, 넘버 3. 야, 너는 넘버 2, 내가 인정해. 너는 넘버 3, 내가 인정해. 이겁니다.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국제사회 질서. 김정은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 상대를 만들고 그리고 질서를 바로잡는 거죠. 감히 북한하고 미국하고 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준다라는 이야기는 너랑 나랑 한 편이야 이 개념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널 인정해 줘. 반대로 너도 나를 인정해 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했던 이야기가 김정은은 미국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자기 위치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국제사회 질서에서 본인이 순위가 몇 순위인지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진핑도 마찬가지고요.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지구촌 세계 질서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는 미국이거든요. 이거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시진핑도 푸틴도.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이 최고 1등 국가라는 거를 자기네 입으로 인정을 해주면 그러면은 국제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내란에 휩싸이게 되죠. 야, 이게 뭐 하는 소리야, 지금? 전체 국민들은 나라를 완전히 체면을 다 구겨놓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막 탄핵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너 인정해 줘. 존중해 줘. 너는 2등, 너는 3등. 질서가 그렇게 잡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가까운 사이다, 잘 지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좋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국제 질서가 바로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인 겁니다. 나쁜 일이 아닌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김정은이.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을 그가 갖고 있다. 핵무기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에 부정선거로 조 바이든한테 밀려나지 않았더라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 못했을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거였으니까. 그런데 바이든이 백악관을 차지한 4년 사이에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을 하고 ICBM도 완성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북한을 보니까 이거 이란이 핵무기 가지면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내버려두면 이놈들 정말 핵무기 가질 거야. 핵무기 이놈들 가지면 정말 큰일 나니까 절대 이란은 핵무기 갖지 못하게 하겠다. 이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툭 내뱉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김정은 얘기로 돌아옵니다. 나는 김정은을 아주 잘 안다. 그는 괜찮을 거다. He's gonna be fine 그랬습니다. He's gonna be fine.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똑똑한 대통령이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이 무슨 말썽을 부리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예? 어디다가 무슨 핵미사일을 쏜다거나 예? 뭐 이러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죠. 만약 대통령이 멍청하다면 그는 아마도 괜찮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괜찮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멍청하냐 아니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요. 미국 대통령이 똑똑하냐 멍청하냐에 따라서 김정은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뭡니까? 똑똑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는 김정은은 얌전하게 컨트롤이 됐고 멍청한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했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말에 그를 만날 계획이냐라고 이 기자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북한 문제에 매우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올해 말에 그를 다시 만나겠느냐라고 질문하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습니다. I will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거다라고. 올해 말에 그래서 만날 거다. 지금 얘기가 나오기는 이제 11월에 에이펙 회의가 있는데 에이펙 회의에서 김정은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냥 추정이고요.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올해가 지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고 어쩌면은 그 속도가 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게 있거든요. 11월에 전국적으로 중간선거가 치러지는데 중간선거 치르기 전에 지금 정계에서 깜짝 소식을 전달을 하면서 정치판에 한번 큰 폭풍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서프라이즈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뭐 민주당 쪽에서도 기획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공화당 쪽에서 기획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 올해 11월 중간선거는 지금까지는 공화당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저희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공화당이 분명히 승리할 겁니다. 근데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쐐기받기, 말뚝받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뭐 10월 중에 11월 초에 선거인데 10월 중에 김정은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중러 3자 안보 협력 관계가 아주 똘똘 뭉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그러면은 태평양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대태평양 전쟁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이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나리오 자체가 저희가 볼 때는 완전히 허상입니다. 허상. 잘못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벌려서 얻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잘못된 시나리오이긴 발상이긴 한데 뭐 전쟁이라는 게 꼭 합리적으로만 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대비는 해야 되겠죠. 어찌됐든 지금 북중러 안보 동맹을 통해서 태평양 대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지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그런 일 절대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실하게 쐐기를 박는 모습이 김정은과 만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것이 11월 중간선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지켜봐야 되고요. 시기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꼭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인류 역사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도 망한 나라가 있었는가? 여러분 생각나시는 나라가 있습니까?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망한 나라. 인류 역사에 딱 한 나라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소련. 소련이 망했죠.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1991년에 15개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소련이 망하고. 당시 수만 개의 핵탄두를 소련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소련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영토에도 막대한 양의 핵탄두가 남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경제 파탄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독립을 하게 된 신생 국가들이 독립 초기 유지 비용 그리고 기술적인 한계, 이 핵무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고도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 이런 것 때문에 핵무기를 운영할 수가 없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뭐 이런 데 있었던 핵무기가 전부 다 러시아로 반환이 되거나 폐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갖고도 망한 나라 소련이었는데 다시 그 핵무기를 회수한 것은 러시아가 되죠. 소련을 제외하고 유엔이 설립된 이후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소련이라든가 미국은 유엔이 만들어지기 전에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들이고요. 그런데 유엔이 설립된 이후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망한 국가나 정권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그래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약간 좀 다른 추정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북한이 한 60개 정도의 핵탄두를 조립했을 가능성이 있고 최소 30개 이상의 핵탄두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프레드 플라이트 AFPI,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의 미국 안보센터 부의장이죠. 이 프레드 플라이트는 저희 뉴스앤포스트에서 발간하는 더 코리아 시그널 창간호에서 이런 글을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이 50기 이상으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 분열 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이 같은 추정치에는 한국 국방연구원이나 한국에 있는 다른 연구기관들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 인프라 운영을 근거로 해서 북한이 최대 150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하는 것하고는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북한이 핵탄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국제기구들이 조사하거나 연구한 바에 따르면 대략 한 50에서 60기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57개 가지고 있다. 숫자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협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전쟁부 장관에게 한 한국군과 합동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연합훈련이 조기에 종료된 직후에 나왔습니다. 자, 김여정이가 전날 밤에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 축소한 거 우리 흥미 없어 라고 담화를 내놨죠. 근데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렸습니까? 그건 흥미가 없는 게 아니라 매우 흥미가 있다. 그런데 그 담화 내용 중에는 왜 아직도 계속 훈련하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 쓸데없이 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훈련 끝내버려라 라고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연합훈련이 그냥 중단돼 버렸습니다. 훈련을 안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신에 오늘 백악관에서 왜 갑자기 헬기 공사하고 있는 게 뭐 하루 이틀 공사하고 있었던 게 아닌데 뭐 그리고 공사가 끝났다고 무슨 오프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뜬금없이 왜 갑자기 헬기장에 나와가지고 서성거려서 기자들이 달려가게 만들었을까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얘기를. 자, 이제 만날 거야. 김정은이랑. 얘기 다 됐어. 만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막 근질근질한 거죠. 그런데 핵탄두가 57개 있어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로 보아서는
북한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아마 군축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트럼프가 북한의 덫에 빠지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과거에 북한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과거에 한국 정부하고 또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고, 그리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을 개발하기 전과 개발한 후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그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김정은은 트럼프를 정신 나간 미국 늙은이 뭐 이렇게 불러가면서 내 책상 위에는 핵 버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위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한테 내 책상에 있는 건 더 크다. 그러면서 반박을 했고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둘이 무슨 일이 벌어지나 했었는데 2018년, 2019년 두 번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만났습니다. 그 난리 법석을 피운 이유가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그 만남의 내용 중에는 서로 간에 이해 타산이 맞지가 않다 보니까 김정은이 상당히 실망을 했고 두 번 다시 미국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실망하는 회담 결과를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후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매우 냉각되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후에 북한은 핵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짧은 세 번째 만남을 가졌는데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영토에 발을 들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죠. 트럼프는 그때 찍었던 사진,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함께 찍었던 그 사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낸 책자에도 대문자국만하게 가장 앞에다가 내놓았고 본인의 집에 사진들을 여러 장 걸어놓는 거에도 그 사진을 빠뜨리지 않고 아주 자랑스럽게 걸어놓은 것을 여러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시 만나서 이 한반도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